판도라의 상자 김현지라는 이름이 제목이 나왔는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이야기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이 김현지 실장으로 추정되는 목소리를 녹음 파일을 틀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존엄 현지 실명으로 추정되는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이 사람은 선거자금 전반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를 제가 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재판 전반에 개입을 했다면 앞으로 있을 우리 국정감사에서 이 김현지 씨를 반드시 불러서. 이 부위원장님, 야당은 김현지 실장이 국감장에 나와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 녹취를 튼 취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선거 자금에도 개입했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시작할 때부터 모든 일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언급된 저 부분을 보면요. 걔네들한테 300억을 땡겨와라. 그럼 이 300억은 누구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선거 국면을 뜨겁게 달궜던 대장동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장동 저수지에 얼마가 있느냐? 그 돈은 누가 쓸 것이냐? 그 돈으로 어떤 선거를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요. 김용전 부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인증한 최측근이에요. 이분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와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유리한 다음 지방선거를 위한 그런 행동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좀 외통수에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지 실장을 보호하려다가 다급하게 인사를 내고 지금은 여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정감사에 내보낼 수도 안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재명 정부 임기 첫 해입니다.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영원히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적절한 정무적 판단을 해서 이번부터 이 문제들을 털고 가야지 정권에도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김현지 실장의 이름은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된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이 질책을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던 건데요. 구 부장님, 네. 사실 이러한 진술들이 계속 국감장에서 언급이 된다는 거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뭐 최측근이나 칠세다 이런 거를 뒷받침하는 그런 게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동욱 의원이 제기한 것은 이 민감한 대선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이 녹취이기 때문에 네.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대선 자금의 상당 부분을 어디선가 차입을 해왔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라는 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김현지 실장이 알려지기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비서관 그리고 지금 그 제1부속실장이라는 공직을 맡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을 보면 자신이 맡아서 행해야 되는 공적 책임 외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일에 관여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금 낳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 국정감사장에서의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으면 이 의구심이 계속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은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슈화산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장유미 대변인께서는 김현지 실장이랑 좀 아십니까? 아니요, 저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모르시고 이동학 전 최고는 어떠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시고. 네. 이렇게 여권 관계자들조차도 잘 모르는 인물, 베일에 쌓인 이미지, 이것 때문에 아마도 김현지 실장이 더 주목받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가 과거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30년 전에 성남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던 당시에 김현지 실장의 모습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아마 그 단체에서 사무총장 이런 직을 맡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당시 이재명 변호사인데
그 화면이 좀 뿌옇게 처리가 됐는데 김현지 실장이랑 성남시 의료원 설립 문제 때문에 성남시 의회에 난입한 그 사건 때문에 처벌받은 이력도 있죠. 그리고 이 성남 시민 모임이라는 홈페이지에 보면 김현지 실장이 작성한 걸로 보이는 과거 게시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게시글에 따르면 뭐 광주가 고향이다, 종로에서 뭐 학교를 나왔다. 근데 학교는 뭐 상명대라고 나왔으니까요. 그런 이력들이 나와서 김현지 실장의 현재 움직임에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결국에 김현지 실장을 국정감사에 부르려고 하는 의도,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여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장 대변인? 그렇죠. 저는 국민의힘의 원내 전략이 있는지 좀 되묻고 싶은데요. 오히려 안 나오길 바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테면 국회 운영이 대통령실 살림을 사는 총무비서관 직책을 최근까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야에서 합의해 주시면 100% 나가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드렸기 때문에 안 나올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뭘 부르겠다라는 겁니까? 지금 농해수위에서도 부르겠다는 겁니다. 기재위에서도. 왜 부르냐? 대장동 아파트는 어떻게 산 건지 파헤쳐보겠다는 겁니다. 농해수위에서는 원래는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를 사실상 알렸었죠. 산림청장의 신임 산림청장의 이 대학교 제자라서 이 인사에도 개입했다. 그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파헤쳐봐야 되겠다. 인사에 개입한 것 같다. 신동욱 의원도 뭐라고 하십니까? 추정 음성이라고 하지 왜 김현지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추정, 의혹 이것만으로 들여다보는 게 국감장이 아닙니다. 민생에 가 닿도록 야당이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6군데, 7군데 다 불러야 되겠다. 우리는 백현동이고 대장동이고 김현지를 통해서 들어야 되겠다. 변호인한테 전화하는 게 불법입니까? 본인이 그 당시에 이재명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본인 의원과 관련된 재판 상황을 물었던 겁니다. 질책당했다고 그 해당 변호사가 얘기합니까? 아니요. 자기는 원래 사임하려고 했고 전화 받은 이후에 실제로 그냥 사임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혹은 의혹에 그쳐야 되고 정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감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김 실장의 출석을 막는 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6개 상임위원회에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순간 이 판은 깨진 것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려서 읽었던 이솝 우화라도 갑자기 떠올린 것입니까? 여우가 두루미를 식사에 초대해 놓고 접시에 스프를 내놓은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네, 이민찬 부위원장님,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나오는 게 국민의힘한테 득입니까, 실입니까? 득실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급 공무원이에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은요, 1급 공무원인데요. 1급 공무원이 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1급 공무원은 연봉도 상당해요. 그만큼 나라의 녹을 먹고 특히나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검증을 하는 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리고요, 기관 증인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국정감사를 하면 그 기관의 여러 고위직들은 기관 증인으로 당연직으로 이렇게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례적으로 부속실장이나 민정수석 이런 분들은 관례적으로 예외를 인정해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 상임위 운영 행태를 보면 과거 관례와 관행은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과거에도요, 여러 논란이 있으면 민정수석도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그렇게 떳떳하다면 이번 기회를 의혹을 해소하는 기회장으로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것, 대통령실은 나갈 수 있다, 누구는 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증인 선서가 두렵기 때문 아닌가 싶어요. 증인 선서를 했을 경우 과거 의혹에 대해 질문했을 때 혹시나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위원장님, 김현지 실장이 국정감사에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자료 요구는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워낙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자료를 즉시 주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검증을 하고 싶은 것, 특히나 지금 여러 우리가 사진에서도 보고 있었지만 그런 이미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과연 김현지 실장은 어느 정도 알았는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떤 대장동 변호사나 여러 대통령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했던 부분은 위증 교사 의혹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5개의 재판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법 리스크에 연루되어
폐위되어 있던 최측근이 향후 5년 동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최측근으로 보좌한다? 이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겠는가? 이런 의문을 국민의힘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어떤 정파적인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검증할 문제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구장 부장님. 네. 이번 그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출석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 대법정까지도 직접 그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특정인은 뭐 대법원장이 뭐길래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잣대를 삼부 요인인 대법원장에게 그 가했던 잣대를 1급 공무원인 제1부속실장, 직전 직책인 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상대에게 얘기했던 것, 상대에게 요구했던 것을 자신의 어떤 같은 팀,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도 적용하는 이런 공평한 그 국정 운영을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정쟁의 한가운데 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서 기승전 김현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당사자가 나와서 국민의 대표로 앉아있는 야당 대표의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또박또박 자신이 한 것과 경험한 것 그리고 생각을 설명하는 것.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이 첩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 대변인님, 시간이 한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김현지 실장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나오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나올 거란 전망이 우세하죠. 국회 운영에는 국민들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나올 거라는 전망이 있고 박지원 의원도 본인 의사를 확인했다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부르시는데 안 나올 도리가 없다. 그게 국회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요. 근데 6군데, 7군데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6군데, 7군데 나올 수는 없지만 29일 운영위는 또 나올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